조기 대선 가능성 제기되는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복귀가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 김종인, 조갑재, 유인태 여야 가르지 않고 정치 원로들을 잇따라 만났고요. 대표직 사퇴 이후 여론조사 선호도는 하락했지만 한 전 대표가 진짜 보수라는 가치를 내세워서 반전을 시도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친한계 김상욱 의원은 개인적 추정이지만 이르면 다음 주쯤 움직임이 있지 않겠냐. 또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윤 대통령의 최종 탄핵 변론 기일 이유를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통령의 시간으로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현재 변론 기일은 13일 8차까지 정해졌고 추가 기일 잡히더라도 2월 말경 종결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2월 말 혹은 3월 초 등판설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전 대표 복귀에서 문제는 당내 의원들의 거부감입니다. 고준석 대변인 이게 어떻게 봐요? 당내 의원들의 거부감이 있습니까? 당내 의원들한테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아주 체감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시기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 제가 이제 조언을 하자면 그 시기는 좀 견디고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빨리 나오면 안 된다. 정치는 국민들이 이제 그 부를 때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작년 전당대회 때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나온다고 하기도 전에 국민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름에 응답해서 나온 것이죠.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나올 때인가 아닌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진짜로 나오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도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뭐 조갑재 대표나 또 김종인 대표 이게 만나는 것이 어떤 가능성을 모색하는 그리고 어른들이니까 이제 만나는 그런 이제 활동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만나서 얘기 들으면서 지금이 내 때인가 아닌가 또 저울질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이른바 이제 친한계에서 나오는 얘기 같은데 그분들 중에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마 그런 분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그걸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국민들이 나를 부르고 있는 때인가. 제가 보는 한동훈 대표는 자질과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 진영 전체에서도 합리적인 보수라는 그 가치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략적인 자산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언젠가는 언젠가는 부름을 받을 때가 올 텐데 그때가 지금인가 아니면 아직 안 됐는가 그거는 본인이 잘 숙고하고 주위에게 많이 들어보고 그렇게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고준석 대변인은 조급함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나온다는 건 이제 대선 후보로 뛰겠다는 건데 당신 민심이 50%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지지 50% 육박하고 국힘 지지자들 90%가 대통령을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배종호 변호인이. 그러면 승산이 없어 보이는 측면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현재 국민의힘 룰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50%, 당원 50%인데 이 룰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가 될 확률은 제로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금 90%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하거든요. 그럼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은 전혀 없는 거죠. 앞으로 국민의힘 대권 주자는 크게 보면은 탄핵 찬성파 또 그리고 탄핵 반대파 중에서 나올 것 같아요. 현재 이제 탄핵 찬성파를 보면은 김문수, 홍준표는 탄핵 반대파고 그리고 탄핵 찬성파는 한동훈, 오세훈, 유승민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유승민도 50대 50 하면은 당원 지지를 받기 어려우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한동훈, 오세훈, 유승민 중에는 오세훈이가 제일 경쟁력이 있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은 크게 탄핵 찬성파를 할 것이냐 탄핵 반대파를 할 것이냐라는 이제 딜레마에 있는데 탄핵 반대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김문수, 홍준표 이 사람들을 후보로 내세웠을 경우에
과연 본선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지금 뭐 여론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결국은 결정권은 중도에서 가질 거거든요. 근데 중도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건 KBS입니다. 정권 교체가 찬성이 57%예요. 그리고 반대는 29%예요. 그리고 탄핵은 찬성이 60%예요. 그리고 찬성은 3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보수 진보 국민의힘 또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면 거기에는 뭐 여론이 빵빵하게 격돌하는 것 같지만 중도층의 민심은 완전 다르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결국 국민의힘의 당원들도 윤석열을 결국 영입해가지고 승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오세훈, 유승민 셋 중에 한 사람을 고를 텐데 현실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이제 보수논객 조갑재 대표는 이제 12.3 비상겸 당시 한동훈 대표의 발언 이걸 놓고 별의 순간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국회로 모이자. 잘못된 계엄이니까 국민과 함께 막겠다. 이게 상당히 발언 자체가 역사적이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탄핵 심판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새로운 또 여론 지형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주변부로 밀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 과거에 우리가 이제 뭐 친박 친이계 싸움에 또 한 번 크게 되어서 결국은 두 전직 대통령이 전부 다 감옥에 가는 비참한 불행을 맞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지지하고 정말 비상겸을 한 것이 잘했다라고 생각해서 뭐 윤 대통령을 안타까워하고 뭐 석방되길 바란다 이런 걸 떠나서 저는 뭐냐면 지금 보수는 제발 좀 통합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가장 좀 클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선 후보에 있어서는 친윤과 반윤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얽매여 있는 후보는 결국은 보수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가 없다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말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로 등장을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가장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적인 대척점에 있는 반윤의 어떤 그 중심으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이 계파 갈등,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고 하는 이 이슈가 살아있는 이번 만약에 열릴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여기서의 한동훈 대표의 입지는 보수에서 너무나 좁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뭐 언더 7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젊은 층을 규합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정말로 이 호소를 해야 될 대상은 오버 73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60, 70대의 우리 정통 보수층에 뭔가 호소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벌써부터 이렇게 세대를 좀 가르는 듯한 전략은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게 매우 부담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게 참 시간이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조금만 우리의 한 3, 4개월 정도의 전에 상황을 되짚어 보면 이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불안론이 갑자기 당에서 확 퍼지면서 그때 그러면서 비상계엄까지 가는 아주 그 극단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때 또 당원 게시판 논란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상당히 수세에 몰려 있었고 이번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어떤 국정에 대한 발목 잡기, 회방, 또 반대를 위한 반대도 문제였겠지만 여당 대표로서 과연 정권의 안정적인 국정에 협조하는 그런 진정성을 보였느냐라는 면에서도 한동훈 대표는 많은 당원들과 지지층에 실망감을 안겨줬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나오지 않는 것이 이번에는 쉬는 것이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오지 마라 이렇게 권유를 해주셨는데 저희 댓글을 보면 좀 엇갈립니다. 이제 한동훈 본인이 뜨기 위해서 기존 보수를 갈라치기 했다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분도 있고요. 반대로 검사 출신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한 정상적인 정치인 아니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설주환 변호사, 네.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더 이 관심을 끄는 거는 지금 40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선 출마를 좀 공식화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허은하 대표를 이제 제거를 하면서 자강파했는데 사실상 보수 후보로 나와서 국힘하고 어떤 연대를 하려는 어떤 속생각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계보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손짓하잖아요. 이준석 대표 향해서 네. 우리 와서 함께하자. 네. 이렇게 합쳐지면 좀 폭발력이 있을까요? 만약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보수 진영에서 얘기를 하는 그 뭐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대권 후보가 이제 오세훈, 그다음에 뭐 한동훈, 뭐 유승민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와 합쳐져야지만 그나마 해볼 만한 싸움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은 이제 중도층은 점점 줄어듭니다. 원래 대선이라는 그 자체가 성격이 중도층이 많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되면 거의 저는 엄대요. 그러니까 거의 지난번 대선과 같이 거의 1-2% 많아봐야 5% 내에서 격차가 좁아지는 선거가 이루어질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어느 정도 고정 그 득표율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대선 득표율이 이재명 대표가 47%대였고 후반이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당선될 때 48% 초반이었거든요. 0.73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저는 그래도 최소한 3% 이상의 어떤 득표율을 가져갈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3%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와 그러면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가 케미가 맞을 것인가? 그나마 연대 또는 통합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대표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랑은 더 가능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이 2021년도에 보궐선거에 서울시장에 당선될 때 홍보를 맡아서 했던 홍보본부장이 이준석 대표였어요. 네. 그 당시에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오세훈 시장과는 본인과의 정치적인 지향점이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통합 논의도 상당히 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 보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도 크다고 봐요.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통함이 굉장히 세다라는 것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대선에 가게 되면 누가 이길 것이냐, 이길 후보 밀어야 된다. 이렇게 전략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그리고 이 경선 과정이 민주당은 다이내믹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다 쏠려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찌됐든 간에 엇비슷한 후보들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김문수 장관이 후보로 뛰어들면 상당한 파급력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가 김문수 후보를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저는 굉장히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뭐 저는 국민의힘이 선택을 할 것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 경선 과정은 굉장히 재미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선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면 어찌됐든 간에 이준석 대표 그다음 한동훈 뭐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후보가 된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정치판이 다시 한번 이제 40대 이제 세대 교체가 되는 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배종구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제 이준석, 한동훈, 오세훈 이렇게 세 명의 결합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에게 뭐 상당히 좀 이렇게 경쟁력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뭐 저는 어느 누가 후보가 돼도 중도 외연의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정이 된다면 결국은 대통령 선거는 말씀하셨지만 1%에서 뭐 한 3%의 싸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최근의 행보가 매우 잘못됐다. 정상적인 대선을 통해서 집권을 하려면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보편적인 상식, 국민들의 이 상식에 기반한 그런 지향점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완전히 비상계엄 이게 뭐 당연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김문수 그리고 홍준표 이분도 사실상 은근히 계엄 찬성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상계엄을 온몸으로 막고 이랬던 뭐 한동훈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국민의힘에서 왕따가 돼 있는데 이런 태도로 계속 갈 경우에는 뭐 중도에서 결국은 뭐 좁혀진다고 하지만 저는 중도가 결국 선택한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정권 경체는 뭐 거의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